안녕하세요. 영어 명언과 철학적 사색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handnon's razor, 이른바 handnon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캄의 면도날의 아류라고 보시면 돼요. 20세기에 나온 말입니다. 내용은 never attribute to malice that which is adequately explained by stupidit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이 malice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의사, 범죄 의사, 악랄한 의사, 적대적 의사, 그러니까 범의, 악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의 탓으로 돌리지 마라. That which is adequately explained, 적절하게 설명되는 것을 by stupidity, 어리석음 탓, 어리석음의 탓이라고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을 갖다가 굳이 악랄한 마음, 악랄한 심보, 악의 탓이라고까지 이렇게 탓으로 돌리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식 없는 과실 행위자를 사악한 고의범으로 몰아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비 법원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인 보통 사람들이 범하는 그런 어떤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실수를 많이 범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쟤는 원래 그렇다는 둥, 애가 원래 심보가 틀려먹어서 그렇다는 둥,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It is a philosophical razor. 지금 위에서 말한 이 handnon의 이 razor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철학적인 시금석, 면도날과도 같은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Eliminating unlikely explanations for human behavior. 즉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지는 설명, 이런 거를 제거하기 위한 일종의 철학적인 면도날, 시금석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해요. handnon하고 비슷한 이름의 사람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하이나인이라고. You have attributed conditions to villainy that simply result from stupidity. 자, 여러분들은 condition,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상황들, 그것도 그런 상황들을 villainy, 악의, 사악함의 탓으로 여겨왔습니다. 이때 이 conditions가 선행사고요. 이게 보충 설명해주는 관계사절입니다. 단순히 어리석음 때문에 기인한 그와 같은 상황들을 악당, 악의, 범의, 적대, 적의감, 이런 것 탓으로 설명을 해왔다. 그런 탓으로 여겨왔다. 그래서 괴테의 젊은 베르테의 슬픔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Misunderstandings and neglect. 오해와 neglect, 태만, 반관, 무관심, 오해와 무관심이 occasion more mischief, 더 많은, mischief는 불행한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 불행사라고 할게요. 더 많은 불행사를 빚어왔다. 이 세상에서. 심지어 malice, 악의 또는 사악함, 거의 같은 말이죠. 악랄한 의사, 사악한 의사, 이런 것이 저질러 왔던 것보다 인간 세상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은 오해와 부주의 탓이라는 거예요. At all events, 모든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the two latter, 두 개의 마지막으로 언급한 후자, 즉 이 malice와 wickedness, 다시 말하면 사악함이죠. 사악함, 범의, 고의라고 하는 것들은 of less frequent occurrence, 훨씬 덜 빈번한 사건의 발발 원인이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은 대부분 오해와 부주의 탓인데 이걸 굳이 이 malice, wickedness, 사악함, 여기 도덕적인, 윤리적인, 심지어 종교적 개념을 여기에 삽입시켜서 마녀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마녀재판, 인민재판. 그때 이성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 불타는 광기만 남아서 모든 걸 파괴시켜버리죠. 그러한 짓들을 끊임없이 자행해 왔던 게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 예컨대 Let us not attribute to malice and cruelty what may be referred to less criminal motives. 이거는 제인 웨스트 더 로열리스트에 나오는 말입니다. 200년 전의 말이에요. 자, 우리 더 이상 malice, 사악함, 범의, 적의, 악의 또는 cruelty, 잔인함의 탓으로 돌리지 맙시다. What may be referred to less criminal, 덜 범죄적인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걸, 그러니까 범죄적 의사가 덜 갖춰져 있는 것. 원래 그럴 뜻은 아니었는데 범죄적인 동기가 덜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걸 갖다가 굳이 사악함, 제1도의 고의, 악의, 그러한 잔인함 이런 것 탓으로 돌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저서 속에서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고찰한 분들이 계세요. 괴테, 아인슈타인, 프리드리히 슐러, 엘버트 허버트 등등 여러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참조해 볼 말로 그 머피즈 러라고 있어요. 머피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피의 법칙. 근데 이 책 제목이 More Reasons Why Things Go Wrong 이런 뜻이에요. 더 많은 까닭들, 일들이, 상황들이 잘못되어가는 더 많은 이유들. 결국 이게 머피의 법칙처럼 내가 재수가 없어서 나한테만 나쁜 일이 발생한다. 그러한 미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머피의 법칙은 옳은 게 아닌 거죠. 더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태가 잘못되는 데에는 그 논리적 원인들을 무시하고 그걸 굳이 내가 재수 없음 혹은 내가 무슨 신의 계시를 받은 양 나에게 아군이 펼쳐진 양 해석하는 것, 그게 미신이란 얘기입니다. 즉 머피의 법칙은 anything that can go wrong, 혹여라도 뭔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든지 간에 잘못되는 경향이 있다. 이때 will 뒤에 거는 경향의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are prone to, are liable to, are inclined to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와 같이 어떤 일이 나한테는 재수없는 일만 발생하고 나한테는 안 좋은 일만 생기기 때문에 난 재수가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세상을 암울하게 바라보는 일종의 염세주의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얘기로 셀리즈 러, 셀리의 법칙이 있어요.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라는 영화에서 나온 거기서 조어인데 이런 말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머피의 법칙 아셨죠? 이걸 너무 신봉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쟤만 끼면 재수가 없어. 절대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나만 끼면 재수가 없다. 그렇게 자기를 폄하, 비하, 격하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unintended consequences, 이렇게 예기치 않은 결과들이 발생을 합니다. 예기치 않은 결과들. 이거는 뭐 어떤 조직, 어떤 사람, 어떤 나라를 불문하고 다 예기치 않은 결과들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Worst case scenario,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그러죠. 경영에서 항상 뭐 플랜 A, 플랜 B,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러한 전략을 짜게 마련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렇게 세상의 염증을 느끼면서 안 된다고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방식, 염세주의가 있고요. 아니야, 잘 될 거야 라고 바람직하게 생각하면서 근거 없는 낙천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염세주의가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니고 낙천주의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염세성은 사건이 그릇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의 전개가 잘못되는 걸 사전에 미리미리 조심을 할 테니까요. 그리고 낙천주의, 희망이 없을 때 낙천주의적 사고방식을 갖는 것, 서로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나친 낙관주의는 금물입니다. 이 인간 세상에서 생사람을 잡는 방법이 있었죠. 누군가 여자가 똑똑해요. 그럼
봉건 시대 때는 똑똑한 여자는 일단 재수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감히 여자가. 그래서 마녀로 몰아버리죠. 마녀 사냥, 마녀 재판이 행해졌습니다. 특히 종교 세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행해졌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온갖 흉측한 짓거리를 다 저질러 왔죠. 인민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이름으로 가차없이 자아비판, 인민재판 이런 걸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죠. 끔찍하죠. 색안경 쓰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 물질의 근거에서, 피부 색깔의 근거에서, 어떤 무슨 이즘 그런 거에 근거해서 그 편견이 사람들을 망칩니다. 인간 세상을. 독단론, 나만 옳고 타인은 그르다. 예, 이것 이외에는 뭐 아무것도 믿지 말라. 오직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독단론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도그마티즘. 이게 완전히 생사람 잡는 이론인 겁니다. 이 독단론은 특히 각 종교의 펀더멘털리즘, 근본주의와 닿아 있어요. 특히 이슬람 근본주의, 기독교 근본주의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종교들 때문에. 흑백논리, 이 흑백논리는 역시 어떠한 상황을 갖다가 흑과 백으로 나누는 거죠. 인간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일종의 희뿌연 회색이라면 그걸 굳이 흑과 백으로 나누어 보는 그런 심보, 이거는 정말 철부지들이 갖는 사고방식인 거죠. 이러한 것은 미국의 40년대 50년대를 지배했었던 메카시즘, 조금만 더불어 살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면은 쟤는 KGB 스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 한반도가 분단된 상황에서 남한에서 횡행하는,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남한에서 횡행하는 일종의 사상적인 흑백논리, 그것도 역시 메커시즘입니다. 국시를 반공이라고 정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심고 그 반공 이데올로기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다 빨갱이로 몰아붙이는 그 어떤 짐승과도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 그게 학문의 세계, 지성의 세계, 문명의 세계를 망쳐놓죠. 이 교조주의 역시 독트린과 닿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거가 없어요. 사이비 이론인 거죠. 여기 미신이나 종교 이론이 이런 것과 닿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 재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데도 그걸 주술성으로 해명하는 것. 제가 나한테 해코자 하는 마음을 품으니까 나한테 재수없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이 주술성. 옛날에 그 장희빈과 인현왕후 생각나시죠? 인현왕후가 그렇게 병을 앓고 죽게 된 게 장희빈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 일종의 주술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 범죄, 학살, 이 파렴치한 만행, 이런 것들이 다 신의 이름으로 행해졌다는 것.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쟁을 저지르면서 똑같은 기독교 신을 믿는데 자기가 믿는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더 힘이 세다라고 하고 저쪽은 자기가 믿는 신이 더 세다라고 하고 그렇게 서로 쌈박질을 하죠. 이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 어떤 짓도 저지릅니까? 구교냐 신교냐, 프로테스탄트냐 아니면 로만 캐톨릭이냐, 이거 서로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정말 끔찍한 전쟁을 일삼죠. 그게 서구 문명사회 역사예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믿는 건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적으로 삼고 흑백논리로 가르고 네 편, 내 편 이렇게 가르고 전쟁을 저지르려고 종교를 믿는 건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미래사회에 종교가 과연 그대로 존재할 것인지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화 프로메테우스가 있어요.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Good luck.